자, 안녕하세요. 텍스트 마이닝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챕터 5의 Back of Words 기반의 문서 분류라는 주제로 이제부터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이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4편의 동영상으로 좀 쪼갰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편을 이제 시작할 거고요. 자, 여기 이제 Back of Words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앞에서 어떻게 문서를 피처화 시키는, 그러니까 벡터화 시키느냐. 그래서 피처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벡터화 시키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백오브 워즈는 공부를 했는데, 자, 그렇게 백워즈 워드의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진 그 벡터들로 구성된, 벡터로 표현된 문서들을 지금 분류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문서니까 이제 다큐멘트고요. 그 다음에 분류니까 이제 이 클래시피케이션인데, 클래시피케이션. 우리가 그 기계학습에, 즉 머신 러닝에 보면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unsupervised learning이 크게 나눠지죠. unsupervised learning. 네,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물론 그 밑에는 이제 뭐 강화 학습이라고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또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진 않을 거고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용하는 건 요 두 가지죠. 요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이 이제 여러분이 머신러닝을 좀 이제 학습을 한 상태에서는 제가 이제 아주 쉽게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머신러닝을 아직 안 배운 학생들도 있어요. 자, 이번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 클래시피케이션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나이브 베이즈라는 것도 있고요.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디시전 트리라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안에 또 좀 그 제가 방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또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집니다. 뭐 서포트 벡터 머신도 있긴 한데요. 하여튼 그런 기법을 이제 우리가 좀 사용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제가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머신러닝 기법의 수학적인 설명을 조금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머신러닝의 테크닉을 쓰면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대상이 다큐먼트다. 자, 요 정도 이해하고 그냥 바로 그 기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떻게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것을 하느냐. 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 챕터 5에는 이렇게 지금 서브 토픽이 8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처음 2개만 서브 토픽을 제가 다루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토픽이 어, 우리 앞에서 20 뉴스 그룹 데이터, 자, 이런 거 우리가 예, 앞에서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뭐 다른 게 아니고 뉴스 기사들을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누군가가 그 이 기사는 뭐 경제에 관한 것이고 이 기사는 종교에 관한 것이고 이 기사는 스포츠에 관한 것이고, 자, 그래서 한 20개의 그룹으로 나눠 놓은 그 텍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파이썬에서 우리 또 사이킬런에 가면 교육의 목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고요. 사실은 이런 텍스트 어널리시스를, 텍스트 마이닝을 하는 학자들도 자기가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것을 이제 검증할 때 우리 공식적으로 또 많이 쓰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20 뉴스그룹 데이터 나중에 좀 이따가 한번 우리가 볼 거고요. 자, 그래서 그 텍스트 데이터를 피처를 찾아내 가지고 이제 벡터화 시키는 일도 하겠죠. 자, 그런 거 오늘 얘기 좀 할 거고요. 그 얘기 끝나고 나면 이제 머신러닝 자체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그 다음에 거기서 문서의 분류, 자,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부터 이제 뭐 나이브 베이즈, 로지스틱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문서를 분류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이고요. 세 번째 동영상은 요 두 가지를 할 텐데 문서 분류의 성능, 얼마나 정확한 분류를 했느냐, 자 그런 걸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성능이 별로 안 좋다면 어떻게 하면 성능을 좀 높일 수 있는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백 오브 월즈 방식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카운트 기반의 어떤 벡터를 만드는 거죠.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이용해서 만들었었는데요. 그거하고 조금 컨셉이 다르게 n그램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나중에 분류의 성과가 더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벡터라이제이션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자 요걸 좀 추가적으로 얘기할 텐데요. 자 오늘은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래서 먼저 20 뉴스그룹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피처, 즉 특성을 추출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0 뉴스그룹 데이터의 준비 및 특성 추출되어 있는데요. 자, 이 먼저 20 뉴스그룹 데이터라는 것이 뭐냐면 이 주소에 가면은 요 이제 사이클런 머신러닝이 아주 중요한 패키지죠. 사이클런에 가면은 요 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이 20 뉴스그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데이터셋이고요. 원래는 이게 20개의 뉴스그룹 이 뉴스그룹이 뭐냐면은 일종의 어떤 사람들이 막 글을 모아놓은 주제별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텍스트 뉴스 기사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좀 이따가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모아놓은 데이터셋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셋을 확인하고 이제 좀 뭐 우리의 목적이 이제 기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즉 분류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 분류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걸 해볼 텐데 먼저 사이클런에서 요렇게 scikit-learn.dataset.fetch underbar 20 뉴스그룹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요 안에 이제 많은 이제 함수들이 들어 있는데, 자 거기서 요 20 토픽 혹은 분류에 속한 18,000여 개의 문서를 우리가 이제 지금 다운 받을 겁니다. 주제가 지금 20개가 있는 거예요. 문서의 총수는 18,000여 개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할 것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를 하기 위한 것인데, 분류를 하려면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존의 어떤 데이터셋이 이렇게 뭐 이따 칩시다. 문서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 이거를 두 개로 쪼갭니다. 두 개로 쪼개 가지고 일부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 부르고요. 훈련 데이터셋. 일부는 테스트 데이터셋. 평가 데이터셋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어떤 수학 모델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수학 모델 같은 걸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수학 모델이 이제 분류를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이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이느냐는 요 수학식을 요 테스트하고 합쳐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죠. 성능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수학 모델이 좋으냐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떤 텍스트 데이터셋이 있으면 이것을 일단은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일단 쪼개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런에서는 우리가 원래 이렇게 스스로 나눠야 되는데 미리 이 사이클런에서는 이런 연습을 좀 해보라고 미리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이미 분리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분리해 놓은 걸 우리가 한번 불러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scikit-learn의 fetch underbar 20 news groups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임포트를 해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보면 이게 그 주제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20개의 주제가 이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alt, 뭐 assi, 뭐 아세이즘, 뭐 여기 있고 뭐 릴리전, 미셀리니우스 같은데 이거는 컴퓨터, 그래픽스, 사이언스, 스페이스. 뭐 사실은 자세하게는 몰라도 하여튼 그룹이 이렇게 20개가 있는데 이게 뭐 그냥 이번에 한번 연습 교육이 그냥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니까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한 4개의 주제만 20개의 주제 중에 4개의 주제만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것을 분류하는 수학식을 만들어내고 실제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테스트도 해보고 뭐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categories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리스트의 형태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 데이터셋, 아까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했던 걸 이제 불러와 가지고 수학 모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를 겁니다. 뉴스 그룹 언더바 트레이닝이라고 이제 부를 거고요. 그래서 fetch 언더바 20 뉴스 그룹스라고 하는 아까 우리 그 함수를 임포트 해봤으니까 거기에다가 뭐 이제 뭐 저기 아규먼트를 몇 개 넣어주는데요. 그래서 서브셋은 train이라고 해주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불러올 것 같고요. 여기 remove라는 아규먼트에 header, footer, quote 제가 좀 이따가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header는 뭐냐면 몇 월 며칠 보낸 사람 누구, 받는 사람 누구, 이 메일의 제목 막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header예요. footer는 이 글을 우리가 어떤 이메일로 탁 혹은 뉴스 기사로 이렇게 탁 보내고 나면 글을 보내고 나면 밑에 뭐 자기 서명을 적죠. 자기 이름하고 자기 소속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 푸터고요. 이 쿼트는 뭐 또 다른 정보. 그러니까 별로 필요 없는 정보인데 자 그런 걸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제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불러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우리 categories라고 만든 거 이거 categories라고 만든 것을 여기 categories 요거는 아규먼트고요. 요거는 우리가 방금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불러와라. 자, 그래서 지금 remove 해가지고 이런 걸 지우는 이유는 여기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종교에 관련된 건지 뭐 스포츠에 관련된 건지 과학에 관련된 건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그냥 다 없애고 순수히 어떤 기사 내용 혹은 이메일 내용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지금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 나중에 우리가 이제 테스트 할 때 써야 되니까 자 이거는 이제 이미 scikit-learn에서 테스트 데이터셋 분리해 놨다고 했으니까 테스트 데이터셋 부르고 또 똑같이 remove 하고 캐테고리는 방금 저 위에서 봤던 4가지 주제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프린트 자 트레인 셋의 사이즈 트레인 셋 사이즈 찍으라 했더니 찍었고 요거는 제가 여기 좀 설명이 있는데 좀 붙일게요. 그래서 remove로 여기 remove 이 함수로 필요 없는 데이터셋 삭제했고요. 요 categories라고 하는 이 아규먼트를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토픽만 선택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뉴스그룹 언더바 트레인 이거 데이터셋인데 거기 닷 데이터라고 적혀 있어요. 자, 각 데이터셋 내에는 닷 데이터하고 닷 타겟으로 나눠져 있는데 데이터는 텍스트의 내용을 타겟은 숫자로 표시된 라벨 즉 레이블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는 1번 뭐 과학은 2번 스포츠는 3번 이렇게 지금 번호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타겟이라고 정해놨다. 그래서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 요 데이터라고 불러와서 그것을 이제 랭스를 보자고 했더니 2034개의 그런 기사가 있나 봅니다. 뉴스 기사가. 그 다음에 테스트 셋 사이즈는 또 이번엔 테스트의 데이터를 불렀으니까 1353개의 뉴스 기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lected categories는 아까 요 selected categories는
뉴스 그룹 언더바 트레인에 타겟 언더바 네임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붙어 있습니다. 요 아까 요 함수를 써가지고 만들어낸 요 오브젝트에서 그 타겟 언더바 네임즈 하면은 요 카테고리의 이름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지금 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트레인 레이블즈 해가지고 뉴스 그룹 언더바 트레인의 이 타겟 값을 보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러한 캐테고리들을 다 숫자로 표현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거는 0이고 두 번째 거는 1이고 세 번째 거는 2이고 네 번째 거는 3이라고 이미 이 데이터셋이 그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하기 전에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어떤 데이터셋인지 한번 직접 들여다보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프린트 해가지고 train set text samples 해가지고 제가 줄을 바꿨네요. 그러니까 train set text samples 제가 줄을 바꿨습니다. 그래놓고 뭘 찍으라 그랬냐면 그 아까 train 데이터셋에 데이터가 그 실제 뉴스 기사라 그랬죠. 거기에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리스트 형태로 갖고 있는데 0 하니까 첫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 기사가 지금 쭉 찍혔는데 어디까지 찍혔냐면은 요까지 찍혔네요. 요까지가 그 뉴스 기사가 되겠습니다. 뭐 Hi, I've been noticed that if you only save a model 브라브라브라브라 어떤 텍스트가 있다는 거죠. 이게 뉴스페이퍼 같아요. 뉴스페이퍼 그죠? 그 이메일 같아요. 이메일. 그래서 이메일에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 뭐 이런 걸 좀 갖고 있는데요. 요렇게 이제 기사가 텍스트 문서가 요렇게 생겼구나. 자, 이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트레인셋의 레이블 샘플즈 해 가지고 타겟도 리스트로 갖고 있는데 0번째 타겟이니까 제일 첫 번째 이 글에 그 카테고리 즉 장르가 어떤 거냐 요것이 1번이라고 해놨네요. 1번 장르다. 아까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 있었던 그 장르가 지금 뭔지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우리 앞선 슬라이드의 그 장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1번이면 컴퓨터 그래픽스였던 것 같아요. 컴퓨터 그래픽스. 그래서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셋 텍스트 샘플제 줄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셋 텍스트 샘플제 줄 바꿨어. 그래서 이번에는 테스트 데이터 셋의 그 첫 번째 글이 어떤 글이냐 했더니 이건 되게 짧네요. 뭐 요렇게 아주 짧은 글이 그냥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테스트 셋 레이블 샘플즈 테스트 레이블 샘플즈 그 숫자로 표현된 그 장르는 뭐냐 어떤 주제냐 했더니 여기 지금 테스트 데이터 셋 타겟 0번째 보면 되겠죠 했더니 2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2는 사이언스 스페이스였네요. 사이언스 스페이스 그러니까 뭐 우주 과학 분야 중에서도 우주에 관련된 그런 주제다 뭐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죠? 뭐 스카이 와치 프로젝트 뭐 이런 말을 보고 그런 뭐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셋이 있다.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어떻게 할까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보면 나중에 우리가 X하고 Y를 가지고 X는 뭐 이렇게 hi부터 해가지고 영어로 뭐 I've been 보라보라보라보라 어떤 문장이 있는 거예요. 끝나고 첫 번째 얘는 1이라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고 자, 요게 첫 번째 다큐멘트고 두 번째 다큐멘트는 아까 뭔지 모르겠는데 TRRRY네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스카이 와치 뭐 프로젝트 막 문장이 있었죠. 그리고 얘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다큐먼트의 분류를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뭐 몇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로운 어떤 문서가 있을 때 이게 뭐냐, 뭐 이런 거 알아맞히려고 하는 거죠, 지금. 네, 좋습니다. 자, 그런 거 지금 정보를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근데 혹시나 제가 요 문서 있잖아요. 요걸 내가 진짜 오리지널 버전 한번 여기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버전은 어떤 거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딱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까지 파트가 헤더에 해당하는 파트,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후터에 해당하는 파트,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 분류에 사용할 데이터는 자, 본문에 있는 요 내용만 내가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뭐 이렇게 대충 그림을 그렸잖아요. 아, 이게 다큐먼트가 한 둘, 야, 이게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텍스트가 X라고 하고 여기 뭐 말로 이게 적혀 있겠죠. 글로. 그다음 Y가 뭐 1이냐, 2냐, 0이냐, 1이냐, 3이냐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머신러닝을 쓰려 그러면 이런 텍스트 자체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피처화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다다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일반적인 기계학습의 용어로 따지면 x1, x2, x3 다다다 뭐 xp개까지 p-1이고 여기가 xp개까지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쪼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려고 우리가 카운트 기반의 피처를 찾아내는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카운트 기반의 특성 추출을 좀 해보려고 일단 이 x하고 y는 나와져 있는데 요거를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기계학습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건 4개예요.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x값,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y값. 이게 만약에 이렇게 쭉 있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여기서 뭐 개념적으로 일부를 뚝 잘라가지고 여기서 요까지는 트레이닝 데이터, 여기서 요까지는 테스트 데이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x 언더바 트레인은 여기서 요까지를 말하는 거겠지, 그지? 그 다음에 y 언더바 트레인은 여기서 요까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 언더바 테스트는 테스트 데이터셋의 x니까 요 파트가 그 x 언더바 테스트가 요까지 와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요렇게 될 거고요. 요게 이제 y 테스트는 요 파트가 이제 y 테스트가 되겠다. 자, 그렇게 이제 좀 더 쪼개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뉴스 그룹 언더바 트레인 닷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x 언더바 트레인이라 부르면 될 것 같고, 요 트레인의 타겟 값을 y 언더바 트레인 부르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의 데이터를 x 언더바 테스트, 테스트의 타겟을 y 언더바 테스트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카운트 기반의 특성 추출해야 되니까 자, 사이클런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카운터 벡터라이저 써가지고 카운터 벡터라이저를 써서 맥스 퓨처를 2000 퓨처를 여기 한 2000개까지만 하겠다는 얘기네. 예를 들면 여기 x 2000 요까지만 2000개만 하겠다. mean 다큐먼트 프리퀀시와 max 다큐먼트 프리퀀시. mean은 그러니까 5개 이상 되는 것만 내가 고르겠고 여기 max 다큐먼트 프리퀀시의 0.5는 50% 퍼센티지로 50% 이상 전체 문서의 50% 이상 자주 출연하는 단어는 포함하지 않겠다.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니까. 자, 그런 거죠. 그건 다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카운터 벡터라이저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했던 거니까 그것에 fit underbar transform 해가지고 x train 하면은 x train의 카운트 벡터라이제이션을 한 결과, 즉 카운트 기반의 벡터가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래놓고 한번 찍어보자고 했습니다. 트레인 셋의 디멘전, 트레인 데이터 셋의 디멘전 얼마냐? 자, x 언더바 트레인 언더바
이 카운트 벡터의 쉐입을 보자라고 했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2034개의 문서가 있고 컬럼은 2000개다. 즉 무슨 말이냐? 여기 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2034개의 행이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0개의 칼럼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좋습니다. 이게 이제 x 언더바 train 데이터를 어떻게 한 거죠? 카운터 벡터로 만든 거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x 테스트의 카운터 벡터, 즉 x 언더바 테스트를 자 요거는 자 여기서 이제 좀 잠깐 눈여겨 보시죠. 여기서 잠깐 눈여겨 보시면 자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두 개 줄을 건 게 있는데 위에서는 fit transform을 썼어요. fit transform을 썼다. 그러니까 fit transform을 썼다는 얘기는 피처를 선택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켰다는 얘기지. x1은 뭐고 x2는 어떤 단어고 x3는 어떤 단어고 x2는 어떤 단어냐. 근데 나중에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셋을 할 때는 그냥 트랜스폼만 시켰어요. 왜냐? 내가 이미 정해놓은 이 삼각형은 요 칸에 맞게끔 딱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칼럼에서 썼던 그 단어, 두 번째 칼럼에서 썼던 그 단어, 제일 마지막 칼럼에서 썼던 그 단어를 이용해서 벡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x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cv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 쉐입을 봤더니 이게 행이 1353개를 사용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전히 2000개 똑같겠죠. 그렇구나. 자 여기까지 자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2000개의 단어들이 주로 뭐 어떤 것일까 조금 이제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 어떤 단어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자. 요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것도 앞에서 우리 다 이미 해봤던 건데요. 우리 앞에서 해봤던 건데 이런 뭐 우리 집 함수 써가지고 CV에 get future names 100개까지 그 다음에 xtrain CV에 이걸 그 값을 array로 만들어 가지고 array로 만들어 가지고 그 하여튼 100개까지의 그 칼럼의 값을 이제 가져와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묶어서 word하고 count를 같이 보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word 먼저 찍고 여기 예를 들어서 word를 찍고 콜론을 찍고 카운트 얘는 0 한 번도 안 나왔네. 카운트를 찍고 그 다음에 끝에다가 콤마를 찍어라.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폼을 돌려서 다 했더니 이제 100개의 단어가 앞에서부터 100개의 단어가 쭉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고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지금 그 카운트 벡터라이저에 일단 피처로 지금 선택이 돼 있는 거죠. 빈도수가 많은 거 그걸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제 2000개를 뽑았는데 뭐 어드레스도 있고 이게 별로 이제 마음에 좀 안 드네요. add 다 비슷비슷한 말 같은데 지금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자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사용 단어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에 들도록 좀 바꿔야겠죠. 자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가볼까요? 자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좀 뒤에 가서 하시죠. 실질적으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결론은 지금 우리가 해놓은 건 뭐냐? 텍스트 데이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누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도 X와 Y 파트, X 파트와 Y 파트, 테스트 데이터셋에서도 X 파트하고 Y 파트를 이렇게 구분했다.
그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 파트에 해당하는 즉 X 언더바 트레인하고 X 언더바 테스트는 전부 다 카운터 벡터라이즈로 벡터화 시켰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제 기계학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계학습은 그런 벡터의 형태로 데이터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머신러닝 들어가서 이제 문서 분류할 건데 분류의 과정을 전체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말뭉치가 있을 거고요. 이것을 데이터를 뭐 정제하고 전처리하고 뭐 스탑워즈 리무발하고 팡추에이션 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 뒤에 가면 이제 품사 단위로도 포스트 태깅도 할 거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우리 현재 방금 전 슬라이드까지는 카운터 벡터라이즈만 사용했을 뿐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특성 데이터가 만들어졌다. 이 특성 데이터가 다시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런 거죠. 다큐먼트 x1, x2, x 뭐 2000까지 있고 여기가 y가 있어서 무슨 무슨 값일 때 얘가 뭐 1이더라. 무슨 무슨 값을 가질 때 0이더라.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자, 요까지. 요게 만들어졌다. 자, 다큐먼트 1, 2, 다큐먼트가 뭐 아까 한 몇 개 있다 그랬어요? 뭐 하여튼 뭐 n 개가 있다. n 개가 있을 때 뭐 요런 데이터셋이 특성 데이터셋으로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거 이제 분리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쪼갠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충 한번 이 정도 쪼개가지고 요만큼이 트레이닝 데이터셋, 그다음 요만큼이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쓰겠다는 거죠. 근데 트레이닝 데이터셋만 가지고 머신러닝 학습, 머신러닝을 수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식 뭐 f of x라고 하는 어떤 수학식이 나올 거다. 그죠? 그럼 이 수학식이 얼마나 좋으냐? 테스트 데이터셋을 끌고 와가지고 이 수학식을 넣어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별로 성능이 안 좋다. 그러면은 다시 머신러닝 학습에 돌아가서 수학식을 바꾸는 거예요. 수학식을 뭐 예를 들어서 결정 디시전 트리를 사용했다가 이거 별로 안 좋으니까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좋으면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나이브 베이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만족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괜찮다. 제법 정확하다 싶으면 이 최종 모형이 도출되는 거죠. 즉 f of x를 딱 이제 수학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y는 f of x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수학식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예측 프리딕션을 합니다. 그럼 프리딕션의 대상은 뭐겠어요? 이제 실제 텍스트가 있죠. 이거 데이터 전처리 정제해 가지고 특성 데이터, 피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야겠죠. 이때도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x1부터 x2000이라고 하는 요걸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게 뭐 하나면 예를 들어 문서가 하나면 자, 요 문서 딱 땡땡땡땡 딱 어떤 다큐먼트가 새로운 다큐먼트가 있는데 그 피처의 종류는 같아야겠죠. 좋습니다. 피처 x1이 뭐 스쿨이란 단어면 여기서도 x1은 스쿨이어야 해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수학식과 만나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수학식과 만나서 예측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뭐 예측이 뭐 맞네 안 맞네 나중에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전반적인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성능을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자, 어디냐면 성능을 평가하는 곳이 여기란 말이지. 자, 이 성능 평가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일단 accuracy, 정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내가 이번에 이 평가 데이터셋이 만약에 100개면 이 100개 중에 알아맞힌 게 몇 개냐? 그 비율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80%가 정확하다, 뭐 90% 정확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자주 사용되는 거긴 한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precision, 즉 정밀도라고 부르는 것과 recall, 재현율이라고 부르는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매조들이 좀 있습니다. 측정 지표들이. 자, 그런 건 우리 교재 챕터 8에 가면은 좀 나오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이
특성 데이터, 즉 피처로 구성된 벡터로 만들어 가지고요. 수학 모형을 찾고, 자, 수학 모형을 찾고 그것으로 정확도도 예측해 보고 하는 그런 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분류하는가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에서는 바로 머신러닝 기법을 바로 불러다가 몇 가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